한 자루의 라켓과 녹색 테이블. 1973년 4월 10일 새벽에 만난 결승 상대는 일본의 오제키였다. 마지막 스매싱 성공. 국내는 흥분의 도가니가 됐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대한탁구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계시면서도 세종시의 회장을 맡고 계신 우리 고영주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요. 따로 설명은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원래 탁구 선수 출신이고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중고대 이제 3호주택 실업팀 2년차까지 하고 제가 서울 서일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생각이 바뀌어서 네. 다시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을 마치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한 14년 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제 대학으로 갔죠. 네. 그래서 구미대학교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대학교, 단국대학교, 청주대학교, 서원대학교 이렇게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것도 또 이제 어떤 비전과 이런 걸 봤을 때 네. 이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 이제 그걸 계기로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2016년도 7월달에 전국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통합이 됐죠. 그랬죠. 그래서 네. 세종시 이제 충북의 회장을 하기로 했다가 세종시에 이제 신도시고 초대 회장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 대한탁구협회 부회장님께서 세종시를 맡으면 어떻겠냐.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세종시에 이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죠. 네. 워낙 활동력도 왕성하시고 이게 이제 탁구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부터인지 정확한 문헌상에 나타나는 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영국에서 이제 식민지 지배 시대에 네. 남아프리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게 지배 당시에 테니스를 이제 밖에서 쳐야 되니까 네. 그거를 안으로 끌어들였다라는 게 이제 통설이기는 합니다. 네. 물론 15, 16세기경에 프랑스에서 놀이로 쓰던 라파움이 전달이 된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니면 중세기 이탈리아에서 루식 필라테스라는 유의가 이렇게 전달이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탁구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또 장소도 그다게 구애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작은 공간만 있어도 되는 아주 놀이 중에서는 또 운동 중에서는 가장 또 신체적 운동도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탁구 자랑을 조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탁구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다가 붐이 일어난 게 사라예보 이엘리사 선수가 전성기 때 사라예보 세계대회를 우승하면서부터 그렇죠. 대한민국의 이제 탁구가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되고 정착이 됐다. 그렇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깊지만.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 탁구로 변했고 현재 세종시만 해도 약 3,700명 이상이 현재 우리 협회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듯이 탁구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체육학을 전공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건강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서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항상 제가 늘 우리 협회 직원 임원들 또는 이제 협회 회원들 동호인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제가 체육을 한 게 참 자랑스럽다. 또 거기다 탁구를 한 게 정말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탁구라는 종목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려서부터 하여튼 노년까지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즐길 수 있는 운동이고요. 그럼요. 사계절 구애받지 않고 그렇죠. 작은 공간에서 자기 심신도 수련하고 정신도 발달시키고 체력도 단련할 수 있는 아주 우리 인체에 필요한 운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유고슬라비아의 그 사라예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1973년 4월로 저는 기억을 해요. 네네. 그때 뭐 이엘에서라든가 정현숙이라든가 예. 박미라 이 트리오들이 네. 정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었죠.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이 이 탁구가 침체된 느낌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네, 네, 랭킹을 네. 보더라도 뭐 네. 남녀 뭐 한 4, 5위 정도에 머물러 있고 또 지난 뭐 20일에 있었던 그 아시안 게임에서도 보면은 뭐 준결승에서 탈락을 해버리고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동안에 이 탁구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국민들한테 그 힘과 꿈과 희망을 주던 그런 그 종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부분 참 우리 박사님 지적을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탁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와 비즈니스를 하느냐고 사실 탁구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년 전, 이제 현재 4년차 세종시 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대한탁구협회도 한번 깊이를 보고 그다음 우리나라 탁구의 역사를 보면서 왜 지금 과거와 현재에 봤을 때 탁구가 이렇게 침체돼 있고 정말 그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을까? 네. 이것을 이제 많은 이제 그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대탁하고 이제 처음에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어떤 집행부의 문제냐, 선수 발굴의 문제냐, 네. 아니면 지도자의 문제냐라는 것 갖고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작년에 우리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님께서 타결을 하시고 네.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그 유승민 회장이 37세에 불과하고 현역 IOC 위원입니다. 그렇죠. 예, 선수위원 ITTF 세계 집행위원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한탁구협회 회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유승민 회장도 엘리트 출신이고 저 역시도 엘리트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탁구를 한번 옛날처럼 도약시켜 보자. 이래서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또 어떤 선수들의 어떤 육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바꾸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가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전에 계시던 이제 선배님들, 부회장님, 기타 고문분들이 다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트 부회장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현정화 선수 전, 그 다음에 이제 박장희 이제 현재 이제 우리 그 선수가 이제 엘리트 부회장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탁구를 한번 좀 더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려보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집행부를 구성하였고요. 우선 이제 내년도 동경 올림픽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내년도 세계 대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이제 탁구 붐을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하고 또 홍보하고 또 이제 엘리트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어디가 취약점인가 네. 이제 이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는데 유소년 체육부터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청소년 유소년 쪽에다 집중해서 선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탁구의 미래는 없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보고 현재 모든 시스템을 바꿔서 우리 유승민 회장님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한 마음이 돼갖고 집행부, 그 다음에 선수, 그 다음에 코치, 감독들이 똘똘 뭉쳐서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그 우리나라도 사실 그 탁구가 들어온 건 꽤 오래됐어요. 이제 그 1900년에 그 유럽에서 이제 그 보급이 시작됐는데 그 실질적으로 유럽 선수권 대회가 그 1927년 1월에 그 영국 런던에서 네, 있었단 네, 말이죠.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1924년 그 1월에 네.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경성 일일 신문사에서 일에 이제 그 탁구 대회를 열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별로 뭐 사람도 없었고 선수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 이해인 1926년에는 보면 한 300여 명의 그 남녀 선수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그 물론 뭐 일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축은 못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1928년에 이제 YMCA에서 YMCA 체육관에서 제1회 이제 그 조선 탁구 협회 그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보면은 상당수의 그 선수층이 이제 두꺼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네. 이 보면은 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그 깊이 있는 그 우리
그 운동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그 유소년부터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뒤처지고 한데 지금 회장님이 뭐 워낙 그 활동적이시고 또 적극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탁구의 장래는 확실히 밝을 수 있다. 회장님만 보더라도 뭐 그런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제 그 2014년에 보면은 그 9살짜리 신유빈이라는 신동이 또 있었잖아요. 그런 그 신동들이 이제 커 나갈 테니까 미래의 그 비전은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그 중요하고 또 유승민 그 회장보다는 또 어찌 보면 스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도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주 또 뭐 연락도 하고 만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유승민 회장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현 세대에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모든 조직이 회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만 해도 세종시 저희가 집행부가 29명입니다. 예, 그렇듯이 회장이라고 해서 혼자 모든 걸 집행하고 모든 걸 이행하는 건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집행부 구성원들 전체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회장님을 가장 보필할 수 있는 게 부회장의 역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것은 엘리트 체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제 경험과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인적 네트워크 통해서 또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 걸어온 길이 선수 생활을 약 17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감독도 7년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을 창단해서 구미대학교에서 또 교수를 하면서 팀도 또 이끌어 봤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참 30살 때 제가 충청북도 전무이사를 했습니다. 대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교육과 행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대한탁구협회가 정말 과거의 사라예보 우승의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또 다른 현정화 부회장이라든가 박창익 부회장이라든가 또 우리 유승민 회장님 또 밑에 이제 어떤 이사님들이 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발전위원회도 이제 하나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탁구도 어떻게 보면 정치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이제 정말 그 부족한 것을 좀 채워서 정말 그 소통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 과거에는 이제 어떤 그 권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코치 감독이 항상 그 모든 것을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는 눈도 많고 어떤 이제 언론이나 지금 보시다시피 SNS 블로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비밀이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도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선발돼야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제가 석사 박사 논문에서도 피력을 했듯이 그 이제 지도자들이 선수 선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명한 선수가 계속해서 어떤 세계를 제패하고 더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것이고요. 지도자가 눈밖에 나서 어떤 개인적으로 뽑지 않았을 때는 그 선수는 영원히 그 묻혀지는 이런 그 시스템이었습니다. 저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물론 탁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체육학을 전공하고 제자를 키우면서 느낀 게 전 종목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됐죠. 이제 과거처럼 어떤 코치 감독에 의해서 모든 선수가 발굴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공평하게 발굴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탁구의 어떤 미래는 밝다. 저는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지도층들이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현역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어떤 힘의 논리로서 어떤 그 회장님의 측근, 학연 지연에 가서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폐쇄적이고 일탈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이제 나서서 일을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선수 생활, 지도자 생활, 행정을 경험하면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모든 면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탁구의 미래는 밝다. 대한민국 탁구는. 왜냐하면
훌륭한 그 어떤 지도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우리 그 고용주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탁구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봐져요. 워낙 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요. 지금 탁구는 정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데 197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 나고야에서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네. 미국 선수들이 중국을 입국을 해요. 그 네. 당시에는 뭐 중국이 네. 아니라 중공이라고 예, 했을 예, 당시인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저우원라이라는 그 서기장을 만나고 네. 선수들이 그리고 이제 중국을 순방하면서 이게 이제 중국이 은둔적이었었는데 이제 세계에 그 나오게 되는 그런 네. 계기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네. 탁구로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그 1991년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그 제 42회 때인가요? 그 세계 선수권 네, 대회가 네, 그 네. 일본 그 지바에서 있을 때 네. 남북 남북 단일팀. 단일팀이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탁구는 정치다라는 말이 딱 연결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아주 네. 뭐 핵심 단어를 딱 집어낸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네. 예, 예. 어쨌든 이 탁구라는 것이 우리 주변인들이 이제 여기도 뭐 3천 명이 넘는 이 동호인들이 생기고 할 정도로 아주 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인데 이 지금까지의 이 탁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그 회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게 이제 커튼이 드려져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 주물떡 거려서 네, 네. 이렇게 하던 것이 이제는 이제 밝은 햇살 속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맥락으로 보면 탁구의 미래는 확실히 밝을 수밖에 없겠구나. 네. 더군다나 이제 회장님처럼 이게 어찌 보면 뭐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어요? 선수 생활도 해봤고 지도자도 해봤고 또 교수로서 또 학생들도 지도도 해봤고 또 운영도 해봤고 행정도 해봤고 뭐 명실상부한 이 최고의 전문가께서 대한탁구협회를 이끌어가는 핵심에 계시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유승민 회장이 뭐 우리 그 국민들에게는 사실 희망을 많이 줬죠. 네. 그 2004년 아테나에서 이게 아주 네, 뭐 네. 영웅이로 떠오른 그런 선수였었고 또 특히 우리나라가 이게 탁구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 드는 것 중에 하나가 1988년 88 올림픽 때 네, 네.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 회장님께서 모교입니다만은 서울대학교 그 체육관에서 네. 최초의 올림픽 대회가 열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당시에 보면은 뭐 유남규 선수가 이제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또 은메달리스트로는 이제 김기택 선수가 네, 지금 네, 그때 네. 그렇게 그 은메달을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뭐 유남규 또 유승민, 양영자, 현정화 이 선수들이 또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의 그 탁구는 인연이 참 깊은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시죠? 예. 네. 그 이제 제가 그 88 올림픽 때 이제 서울대학교 학부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인데 이제 실업팀을 그만두고 이제 그 서울대학에 입학을 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서울대 탁구 동문 회장을 맡고 있을 때죠. 네. 예, 이제 그래서 제가 뭐 제 자랑 같지만 서울대학교 최초로 국립체전에서 3위를 했습니다. 네, 네. 예, 제가 선수 선발을 했죠. 어.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이제 박정 의원이 하나 있었고요. 네, 예, 네, 이제 네. 그 친구는 이제 동이천 고등학교까지만 했고, 근데 저는 이제 실업팀까지 하다 보니까 제가 전체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그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머리는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발달된 친구들을 제가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매주 일주일에 2번씩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전국체전에 나가가지고 국립체전에서 3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일에 어떤 그 구기 종목에서 3위, 예? 3위를 한 건 처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88 올림픽 또 탁구 체육관이 서울대학교 체육관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도 탁구가 붐이 일어났고 어떤 이제 유남규 선수의 우승과 김기택 선수의 준우승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대한민국 탁구가 살아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준 계기가 그렇죠. 됐죠. 그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대한탁구협회도 그 중책을 맡고 계시고 또 세종시에서 회장을 맡고 계신데 여러 가지 어려움 계시죠?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그 세종시의 이제 어떤 문제점이다 하면은 지금 제가 이제 4년차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이제 창단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현재 이제 보람초등학교를 처음 저희가 2017년도에 창단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19년도에 보람중학교를 창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창단이라는 것이 어떤 그 회장이라고 그래서 회장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 교육 이제 세종시니까 시 교육청과 어떤 그 시청과 네. 어떤 체육부 그다음에 어떤 학부모가 전체가 이제 혼연일체가 돼서 창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종시에 와서 4년간 회장을 해 보니까 어떤 그 행정 그 집행 위에 있는 분들이 네. 어떤 체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였던 겁니다. 네, 참 답답하네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뭐 제가 교육감님을 가고 시청을 가고 피하는 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은 게 시합장에서 공표를 하는 거죠. 네. 예, 선수와 임원들 앞에서 교육감님한테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올해는 꼭 창단을 해주시는 걸로 약속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수를 받아서 이제 설득해서 또 창단을 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탁구인이고 또 세종시 최초의 회장을 맡으면서 네. 저한테는 어떤 이제 또 꿈이 있고 또 그렇죠. 하나는 어떤 미래 설계를 해야 되는데 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도출됐습니다. 네. 그것이 첫째 요인이 뭐냐면 이제 지금 제가 대한탁구협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우리가 이제 시도 대항이 1년에 뭐 한 15개 이상 국제대회 빼고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생활체육과 엘리트 시합이 더 많아졌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세종시에서 국제대회 전국대회를 한 번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게 너무 안타까운 네, 거예요. 안타깝죠. 네, 이제 우리 그 집행부의 구성원들은 돌아가면서 그 어떤 그 홍보 겸 선수들의 어떤 육성 방안을 한 지역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네. 세종시만이 시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와 숙소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갖고 4년 전부터 시장님과 거기에 계시는 어떤 문광부와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떤 시 교육청이나 문을 두드리고 해봐도 해답이 없는 겁니다. 아하. 예,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네. 예,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정말 어떤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스포츠와 정치. 네. 이제 지금 이제 남북 단일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교 스포츠 외교 그럼요, 아닙니까? 외교죠. 네. 네.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을 스포츠를 네. 통해서 얼마든지 남북 간의 어떤 분열된 국가를 단합시킬 수 그렇죠. 있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의미에서 세종시를 봤을 때 좀 안타깝다. 네. 이것은 정말 우리 세종 시민은 물론이고 여기를 정말 총집행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좀 더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참 세종시의 체육관과 숙소를 마련해서 세종시의 전 종목이 탁구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전 종목이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어떤 자리와 어떤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 네. 예, 네. 그래서 이걸 뭐 우리가 참 지자체가 되고 이제 정치적으로 이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걸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네. 저는 그런 인물이 세종시에 있어야 된다고 네.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강이고 그럼요. 건강을 통해서 어떤 올바른 정신이 살아났을 때 문화와 정치와 어떤 사회 예술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이제 참 인간에게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탁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체육의 발전, 그 다음에 탁구인 국민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제가 이제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제가 할 일이고 네. 꼭 탁구만이 아니라
어떤 체육인으로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계속 저도 홍보를 하고 있고 네. 또 여기에 이제 전입해오는 지금 32만 정도 네. 약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입해오는 모든 분들에게 각 동호회가 저희가 한 2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해오는 모든 분들을 탁구 그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이제 현재는 미흡하지만 이제 어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 안타까운 것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세종시의 어떤 탁구 전용 체육관이라든가 어떤 그 숙소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현재 저희가 대한탁구협회 공금이 90억 정도가 약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3년 전에도 시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을 통해서 시유지든 국유지 땅을 부여를 해준다면 네. 건물은 제가 짓겠습니다. 네, 이제 네. 그 당시에 이제 조양호 회장님하고 이제 설득을 해서 어차피 이건 탁구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걸 이제 뭐 참 지역을 따지는 건 잘못됐지만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중심이고 허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걸 부산, 서울, 강원도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세종시에다가 대한탁구협회는 물론이고 대한탁구협회 전용체육관 이런 부장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제 네. 현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도 제가 세종시 회장이 임기가 마쳐도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제 뭔가를 하나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네, 예. 네. 왜냐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많은데 현재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세종시에서.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내년도 어떤 총선에 국회의원님들 당선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응? 아니면 정말 제가 대탁의 부회장으로서 우리 유승민 회장과 함께 또 어떤 이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님과 함께 어떤 세종시에다가 우리 대한탁구협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세계 대회라든가 국내 대회라든가 할 수 있는 전용 체육관을 하나 만드는 것이 탁구인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하나의 일이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회장님 말씀 들으면 가슴이 참 답답해 보는데요. 저는 여기가 고향입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요, 우리 체육인이라든가 문화예술인들한테 상당히 그 소홀한 대접을 해준다, 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앞장서서 뭐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 간단한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국회에서 국가 예산을 수십 년 다뤄봤습니다만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결국은 이제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아쉬움이 네. 있는데, 어쨌든 뭐 회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인들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인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을 뭐 고향을 다니면서 늘 느낍니다. 우리 회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가 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또 회장님 또 이게 이제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또 이 큰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시다 보면 이게 뭔가 좀 이런 거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구나. 네.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마무리 발언 겸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저는 체육인이고 네. 또 이제 그 현역에서 22년간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재 나와서 이제 제가 그 비즈니스 이제 뭐 참 디벨롭먼트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참 안타까운 것을 뭐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우선 저는 그 어떤 세종 시민의 어떤 의식이 변해야 된다. 네. 꼭 탁구뿐만이 아니라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체육을 발전을 봤을 때도 시민이 의식이 변하고 어떤 수준이 높아지고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년 총선이 다가오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자, 우선
총선이 됐던 지자체다 보니까 단체장을 정말 필요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세종시만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세종시만 봤을 때 정말 내년부터, 올해는 이제 어쩔 수 없고 내년 총선부터 정말 시민들이 어떤 진짜 그 눈을 크게 뜨고 네. 정말 어떤 분이 세종시를 위해서 일을 할 사람인가, 네. 어떤 분이 세종시 체육, 문화, 경제, 행정, 아트, 기타 등등 모든 걸 발전할 네. 시킬 수 있는 인물인가, 네. 이런 것들을 정말 한 번쯤 가슴 깊이 새겨서 네. 정말 한 표의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그것이 세종시가 발전하는 것이고 또 어떤 세종시의 어떤 미래라고 보고, 제가 늘 이제 탁구 대회 때 대회사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세종시를 탁구 도시로 만들겠다. 네.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자, 제가 바라는 거, 중국이 아까 말씀, 중국은 국기가 탁구입니다. 그렇죠. 자, 중국을 제가 이제 참 많이 가고 국제이사를 하면서도 가봤지만은, 중국이라는 데는 초, 중, 고대에 탁구라는 커리큘럼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를 가면 거의 탁구대가 다 있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탁구를 사랑하고 탁구를 통해서 정신과 건강을 지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탁구라는 종목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중에 탁구라는 종목이 너무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제 그것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은 세종시에 정말 그 어떤 단체장이라든가 어떤 국회의원님들이 정말 세종시를 사랑하고 세종 시민의 정말 그 갈구로운 부분을 정말 긁어줄 수 있는, 네. 또 어떤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뭐 참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고 네. 세계적인 도시로다가 만들겠다고 이렇게 공약들도 하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현재 보면은 너무 늦다는 거죠. 네. 예, 네. 그것을 갖다 이제 우리 그 세종 시민 32만 전체 시민이 좀 더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서 내년도 총선에는 정말 네. 올바른 한 표를 행사했을 때에 네. 세종시의 미래는 밝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회장님 뭐 아주 옳은 지적과 그 오늘 탁구와 관련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우리가 과거에 탁구라는 용어가 1923년에 이제 테이블 테니스라는 단어로 명칭이 명명됐습니다만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또 누구나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탁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선수단 일행은 무게차에 타고 연도의 환영에 답하면서 환영대회가 벌어지는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시민들은 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날 우승의 공을 크게 세운 이에리사 선수는 답사를 통해 이영만리 유고의 하늘 아래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대한의 아들딸이 됐음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